이번 주 시장 이렇게 대응하라 영상은 오늘은 1부와 2부로 진행하겠습니다. 1부는 오픈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뭐 멤버십을 들든 안 들든 같이 살아야 하니까. 자, 그리고 2부는 조금 후에 제가 조금 선물 시장 지켜보면서 좀 더 실질적이고 디테일한 오픈 영상에서는 이루 말하지 못할 내용들을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냥 오픈 영상에서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뭐 그럼 뭐 멤버십 든 사람들은 뻘인가? 그거보다도 이게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롱 종목을 사면 숏을 얘기하면 자꾸 싫어요를 눌러요. 아주 그지 같은 것들. 참아야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픈 영상은 이렇게 하고 이제 2부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는 정말 어마무시한 것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실적 발표 종목은 그닥 많지가 않아요. 끝물이잖아요. 월요일 날 애프터의 오라클, 화요일은 별로, 수요일은 아도비, 목요일은 코스코 르나, 금요일은 별로. 실적 발표는 크게 4종목만 지켜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화요일 날 CPI, 수요일 날 FOMC PPI, 목요일 날 늘 있는 실업률, 금요일 날 PMI. 와우. 생각만 해도 저는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여러분 안 그러세요? 비정상이에요. 두근거려야 돼요 지금은. 자, 이런 가운데 월가의 시각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자,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과열됐잖아요. 안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빅스 지수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점도표까지 같이 공개되는 FOMC 발표 이후에 30분 후에 파월의 인터뷰. 자, 이들 연준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게 사실 이번 주의 관전 포인트거든요. 뭐 이 실적 발표는 그닥 코스코가 제일 중요하죠. FOMC가 CPI 다음 날 있어요. 와, 또 PPI 같은 날 있어요. 이야. 자, 이럴 때는 자, 한번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우리의 그 공부 노트와 함께 천천히 한번 리뷰를 해보면 답이 조금 잡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준은 지난번에 연준 위원들이 발표를 할 때도 보면, 아니 본인들이 그런 발표를 했어요. 연준은 무슨 발표를 했냐면 채권 시장도 보고 주식 시장도 보고 다 본다. 그게 사실 정상이죠. 연준이 돼가지고 시장을 안 본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 보는 척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막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연준이 사실 주식시장 관리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는 지난번 책 읽어주는 미즈노에서 제가 자세히 다루었죠. 김현석 기자가 잘 정리를 해서. 시장이 과열될 때는 이들이 소방수가 돼가지고 물을 계속 뿌려요. 연준 위원들이. 시장이 너무 다운될 때는 갑자기 매파들이 비둘기 옷 입고 나와가지고 팔랑팔랑팔랑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과열됐다기보다는 내려가야 될 타이밍에 안 내려가고 버티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 지표들이 오락가락하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이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뭐 속된 표현으로 설레발을 너무 치고 있어요. 연준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지네들이 먼저, 영어로 말하면 이제 어그레시브하죠. 지네들이 먼저 나가서 막 몇 월에 인하할까? 3월에 할 거야? 아니야, 빠르면 2월에도 할 거야? 막. 시장이 이렇게 과열되게 움직이는 것을 연준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럼 연준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와서 무슨 얘기할까요? 최소한 불난집에 휘발유는 끼얹지 않겠죠. 왜 안 꼈느냐? 여러분, 연준은요, 제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타고 다니는 스크루에도 그런 게 있지만, 자전거나 스크루나 뭐 오토바이나 보면 브레이크가 2개 있죠. 오른쪽, 왼쪽 브레이크. 근데 오른쪽 브레이크는 앞바퀴, 왼쪽 브레이크는 뒷바퀴. 근데 여러분, 자전거 처음 타보시는 분들
막 페달 밟고 달리다가 오른쪽 브레이크를 확 잡으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튕겨 나가요. 브레이크는 왼쪽 뒷바퀴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래야지 속도가 줄면서 천천히. 그럼 앞바퀴는 왜 만들었느냐? 아니 뭐 자전거가 거꾸로 갈 수도 있고 급할 때는 양쪽을 다 잡죠. 그럼 자전거가 휘 하고 돌죠. 윙 하고 돌죠. 자동차도 보면 초짜들은 브레이크 페달만 밟았다 뗐다 하지만 진짜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엔진 브레이크라 그러죠. 엑셀 갖고 그냥 조정을 하죠. 보통은 브레이크 잘 안 밟죠. 거기다가 사이드 브레이크도 좀 쓰죠. 진짜 고수들은 이거 다 좀 넘어서서 지금 연주는 왼쪽 브레이크 하나 갖고 지금 조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왼쪽 브레이크 자전거로 말하면 그걸 소프트 랜딩이라 그러죠. 근데 그게 잘 안 들어요. 지금 잘 안 듣는다고. 연준이 마음만 먹으면 칼자루를 휘둘려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확 잡을 수 있다니까요. 자전거만 하면 오른쪽 브레이크를 확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전거가 빙빙 돌면서 공중 뜨면서 자빠지고 코 깨지고 얼굴 갈리고 이빨 깨지고 그러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왼쪽 브레이크로 살살살살살 하는데 문제는 저 앞에 빨빨 쓰지 않으면 꽝 하고 부딪히면 대형 사고가 나니까 대형 사고 날 뻔했잖아요. 지난번에 전반기 때 SBB 왼쪽 브레이크 살살살살 잡는데 수치상으로는 인플레이션 잡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아유 그 팀장님 사는 동네 그런 거 아닌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월가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눈초리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게 뭐냐면 넘버가 나오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물 경기에서도 그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곳곳을 가봐요. 한국은 가스값이 휘발유 값이 오르고 안 내리죠. 미국은 그건 조금 내려요. 뭐 4점 얼마 좀 내렸더라고요. 여기 얼바인도. 그거 외에는 푸드 인플레이션 안 내렸죠. 주거비도 안 내렸죠. 내린 게 없다니까요. 도대체 뭐냐는 거지. 조작? 뭐 그럴 수도 있죠. 뭔가 이거는 안 좋다는 거죠. 뭔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물류 트러킹이라 그러죠. 물류 쪽이 사실 경제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이애미 사는 우리 폴 학생도 보내왔지만 불붙 때 반짝했던 모습에 지금은 너무 썰렁하고요. 아마존 운송 차량이 그 트러킹하는 사람들의 인포메이션을 보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식은 올라가 안 내려가. 연준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점도표는 어떻게 나올까요? CPI와 PPI가 어떻게 나올까요? 연준이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연준 스스로도 지금 약간 발등에 불 아니 뭐라 그래야지? 스스로도 지금 연준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들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이 CPI와 PPI 수치를 100%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 신뢰했다고 한다면 연준은 지금 깃발을 꽂아야 돼요. 인플레이션 드디어 잡았다. 이제 내려간다. 근데 그 인플레이션 승리에 대한 선언을 못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본인들도 잡은 것 같지가 않거든. 언제든지 튕겨 올라올 수 있거든. 연준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어떤 발표를 할까요? 점도표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굉장히 흥미로운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 주면서 이 1부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부가 이 정도 얘기해서 많이 했지. 자, 제목부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연준이 브레이크 한대요. 지금 상승하는 시장의 상승에 브레이크 찬물을 끼얹을 것 같대요. 이번 주 페드 미팅에서. 그러면서 이제 핵심 내용들을 쭉쭉 했는데 밑에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밑에도 두 번째 이게 무슨 내용이냐? 페드가 will try to keep calm and carry on.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굉장히 침착하게 얼음 공주처럼
차갑고 냉정하고 침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뭐에 대해서? 바로 뒤에 리세션, 경기 침체라든지,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하예요. 여기 보면 amid talk of steep rate, 급격한 금리 인하나 경기 침체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떠도는 지금 이번 주에 연준은 굉장히 냉정하고 침착하게 볼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자 11월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 PC 되게 강하게 나왔잖아요. 컨슈머 이게 지금 같이 보는 게 정말 하이라이트다. 자, 이 리포트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리포트예요. 이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왜 이런 이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요 지금 그림 보시면 이게 뭐냐면, 자, 트레이더들이 여러분 지난주에 그 뉴스 뜬 거 보셨어요? 트레이더들이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확신했는데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 안 할 거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이동하고 있답니다. 특히 채권 트레이더들 참고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연방기금 선물 데이터, 연방기금 여기 보면 Fed Fund Future, 연준의 이 펀드 퓨처 선물이죠. 이거를 기반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 작년 12월, 올해 3월, 6, 3, 6, 9, 12 이 동안의 모습을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참을견. 아까 그 헤더 이 제목처럼 이게 지금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와우, 갑자기 싸해지죠. 자, 여기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보면 Given the resources sent by 무슨 말이냐? 최근에 이게 이제 변동성이란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그렇죠. 변동성을 고려할 때 연준은 뭐 한다? 금리 정책을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이, 뭔 소리야 이게? 심지어 even though the central bank isn't expect to change the situation, 바로 이거예요. 연준이 중앙은행이 최근에 쇼텀의 금리 변화에 대한 금리 정책에 대한 본인의 스탠스를 바꾸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어떻다 그러죠? 심지어 밑에 이게 나오죠. 이 빨간 거는 제가 라인 친 거고 파란 거는 이 아티클에서 그냥 친 거예요. 7월 이후 연준 기금 금리가 5.25에서 5.5%로 번유로 이게 놀라지 마세요.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심각 고민하는 거죠.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이 밑에 내용이 2022년 이후 계속 상승해서 11월에 큰 상승세를 보였고, 그렇죠? 국제 수익률이 16년 최고치인 5%에서 하락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가 2년 전 최고 기록에서 1.5% 떨어진 수준이고, 지금 시장이 엄청 과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팀장님, 시장은 과열되는데 왜 제 계좌는 이 모양 이 꼴이죠? 시장과 역행하는 종목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세요. 마이크 샌더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마이크 샌더스 유명한 친구. 예. 채권 전문가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빨간 줄 쳤죠. I think the market is a little too aggressive. 시장이 3월에 자꾸 금리 인하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야 3월부터 금리 인하할 거야. 근데 그거는 3월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 커트가 이제 금리 인하잖아요. Going to occur in March. 3월에 금리 인하할 거라 생각하는 거는 내 생각에는 too aggressive. 너무 앞서가는 거다. 응? 너무 앞서가는 거다. 나는 more likely that Fed will start cutting rate in the second half.
나오잖아요. In the second half of next year.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 사람 생각이에요. 그 이유가 자, 그다음 여기 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고 그래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다. 그리고는 right now we just don't see weakness. 이게 내려올 게 아직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의역을 한 겁니다. 뭐 약점 이게 아니라 we need to get that down.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비스업 쪽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절감하시죠? 여전히 칼자루는 직원들이에요. 오너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날 PC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야, 참 지난 금요일에 경제 그 리포트를 보면서 제가 참 그래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지. 뭐 극과 극의 리포트들이 함께 쏟아져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빨간 박스거든요. 정부는 11월에 약 19만 9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이 예상하는 거는 맥시멈 19만 개였어요. 일시 200, 1000만 19. 근데 벌써 9천 개가 오버가 됐죠. 뭐 비슷하게 맞았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예상한 거는 이 밑으로 나올 것을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넘어버린 거예요, 이게. 더불어 월가에 경제학자들이 일자리가 19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실업률이 또 여기 나오죠. 실업률이 임금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3.9에서 4개월 만에 최저치인 3.7로 후퇴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거죠. 와, 이건 또 뭐니? 자, 연준은 시장이 계속 금리 인하할 거야. 더 이상 못 올릴 거야. 근데 이번에 FOMC에서 연준은 아예 그거를 한 번 더 틀어 막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은. 아마 이런 얘기 하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꿈도 꾸지 마라. 해야 하는 거다. 우리는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너무 앞서가지 마라. 뭐 그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희망적인 얘기가 맨 밑에 밑줄 걷습니다. 자, 이거 왜 밑에 긋고 왜 지금 웃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왜 제가 웃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잘렸네요. 좀 잘렸어. 이건 이제 PPI하고 CPI 언제 발표될 거다라고 하는 여기 보여드렸던 대로 요건데 요 밑에 문장이 뭐였냐면은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11월 달 한 달은요 전통적으로 다우조스가 70%가 상승했답니다. 지난 10년 동안 7번은 상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시 못해요. 9월은 전통적으로 약세장이라 그랬는데 올해 좀 시장이 무시에다가 큰 코 다쳤잖아요. 약세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리포트의 결론은 연준은 불을 끌 것이다. 지난번과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럼 점점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불을 끄고 뭘 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너네 말 안 믿어. 너네 이제 끝났어. 여기서 말하는 너네 연준. 금리 더 이상 못 올려. 이제 곧 내릴 거야. 연준이 만약 그것을 그 기싸움에서 양보를 하게 되면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승리를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가 선언했다가 인플레이션 다시 쳐 올리면 이제 진짜 난리 나거든. 과거에 그런 기록들이 있었잖아요, 역사가. 승리의 선언도 못할 뿐더러 시장이 그렇게 앞서가는 거를 용인 못하는 거예요. 머리 아프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만 볼까요? 지금 뭐 보고 싶은지 아세요? 24시간 돌아가는 코인 시장. 저희 코인 시장 되게 궁금해요. 약속대로 오늘부터 미주노래 코인 뉴스 코너가 새로 신설됩니다. 와, 이거 봐 여러분. 43,952 상승이네요. 안 꺾이네요. 시장은 연준을 개무시하고 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주노 가족 여러분,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 들어보면 저쪽이 맞는 것 같고 시장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 미주놀과 함께 중심 딱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미주놀은 이미 중심 잡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시장이 다가올 것에 대한 준비도 끝났습니다. 변함없이 수많은 분들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